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영재입니다. 저희 KBS 제주방송 종국이 도민 여러분과 함께 온 지 올해가 꼭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제주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KBS 제주 개국 70년을 기념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두 편의 특별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이 특별 강연의 큰 주제는 바로 2020 제주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면에서 전환의 기점이 되는 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또 우리 제주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인지를 통해서 제주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함께하고 싶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형식의 특별히 모신 20분의 온라인 패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시는군요. 예,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지금 참여해 주신 분이 계신데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 세대를 초월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BS 제주 개국 70주년 특별 강연 첫 순서입니다. 그 전에 잠시 여러분 제 뒤에 있는 글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정글만리, 풀꽃 또 꽃이다. 천년의 질문. 자, 이 책들을 쓴 저자분 누구십니까? 조정래 선생님이요. 예, 잘 안 들립니다. 좀 더 크게. 맞습니다. 예. 이게 온라인이니까 약간씩 조금 시간차가 나긴 하는군요. 예, 오늘 첫 번째 강연해 주실 분 바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한국 현대문학의 거장 조정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저기 앉아있는 김초혜, 그때 애인이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한라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또 뵙고 싶었던 게 선생님과 함께한 2014년의 대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또 김원 건축가님, 서명숙 올레 이사님, 원희룡 도지사 함께 대담했는데 많은 그때 고언해 주셨습니다만 그때 결론은 희망으로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그 희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떠십니까? 제가 소망했던 것은 정책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할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복잡했는지 어땠는지 제가 소망한 것보다 오히려 퇴보를 해서 아쉽고 섭섭합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한 것은 아마 오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천년의 질문 후에 차기작을 목 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집필 중인 게 있으시면 잠깐 힌트를 주신다면. 제가 금년에 등단 5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하기 위해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개정판을 내기로 해서 그 퇴고를 해서 출판사에 보냈고 또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신작으로 50주년을 기념해서 독자와의 대화, 작가의 삶과 문학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하는 책을 쓰다가
제주도의 부름을 받고 오늘 오신 아이고,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바쁘신데. 선생님께서는 제주에 자주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이 얼마 만에 오신 겁니까? 2년 만에 왔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여름방학 때, 손자들 여름방학 때, 추석 때, 설 때 반드시 3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망하고 기대했던 제주도가 아니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츰 정이 떨어지고 더 이상 애정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2년이 그러시면 걸렸습니다. 안 되는데요. 애정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래도 제주에 워낙 많이 오셨으니까 나 제주 오면 여기는 꼭 들른다 하는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으실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혹시 그런 곳이 있으신지요? 제주도는 한라산 자체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한라산을 끝없이 애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라산을 바라보고 사흘이든 날이든 있다가 가면 네. 할망의 영혼이 제한테 스며서 지친 제 삶에 재충전되는 활력을 느끼고 돌아가곤 합니다. 긴 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선생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선생님의 제주 아리랑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주도를 오게 된 것은 제주도민들께서 결정하신 바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10년 전에 제주도에 기대했던 바들이 해결되고 개혁되고 전진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퇴보함으로써 많은 실망을 했었는데 제주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개발과 함께 자연 친화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47%였습니다. 개발 안 되고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 하는 것이 45%였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개발해야 한다 하는 게 7%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현명한가, 제주도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함께 뭉쳐져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하고 기대케 했습니다. 정책이 특별법을 만들지 못하고 제주도를 망가뜨리고 있을 때 그 책임을 제주도민들이 지고 개발하되 자연 친화적으로 하자 하는 것에 동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러분께서 47%가 동의해 주신 바대로 자연을, 환경을 보호하는 상태에서의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 한라산의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검은 돌, 구멍이 뻥뻥 뚫린 검은 돌을 보고 탐복을 했습니다. 저게 바로 회화다, 추상화다, 예술품이다, 예술 조각이다. 그것을 돌담을 쌓아놨는데 그 돌담이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 모아놓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출발일 뿐이고, 풍다,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 곡식을 보호하려면 그 담을 쌓아두면 바람이 그걸 뚫고 지나가면서 3분의 1로 약해져 버립니다. 자연 방풍림의 역할을 돌이 해줬던 것이죠. 방풍석이죠.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자 탐복을 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제주도민들이 한이고 제일 천하고 더러운 것이고 버리고 싶은 것이고, 그 미학의 차이는 생활과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슬픈 그 고독과 가난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 값어치를 모르는 제주도민들에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돌 하나의 아름다움이 제주도 전체의 아름다움일 수 있다는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제주도의 깊은 높은 값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책 없이 망가져가고 있는 제주도에 대하여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 개발을 하되 자연을 보호하면서 해야 한다는 가치를 확보한 것 존경스럽습니다. 그 다음, 제주도는 그럼 무엇일까? 제가 판단하기는,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산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국토의 75%가 산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설악산이겠죠. 설악산은 금강산의 10분 후 1쯤을 닮았을 뿐이지 한반도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부족하고 역사성 또한 부족합니다. 그 다음 산이 지리산일 것입니다. 지리산은 웅대하고 장엄합니다. 그리고 역사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민중 항쟁이 일어난, 동학으로부터 시작된 항쟁이 6.25 때까지 빨산 수행까지 역사의 무덤이 된 곳이 지리산이기 때문에 역사성이 깊습니다. 그러나 그 산은 한반도를 대표할 만큼 상징성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은 백두산과 함께 머리에 물을 이고 있는 신비스러운 산입니다. 신비를 갖췄습니다. 그 다음 4.3 사건으로 하여 역사성을 갖췄습니다. 그 아름답고 숭엄한 자태로 하여금 사람을 품는 다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이 에워싼 바다와 함께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받들어서 칭송할 만큼 아름다움을 품고 있으니 제주도 한라산은 우리 남한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이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면 제주도의 도민이 현명하시고 제주도의 보물이, 한반도의 보물이 제주도인데 그 제주도인 보물에 대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주도의 것이라면 무조건 믿어줍니다. 신뢰합니다. 그 반증은 귤, 여러 가지 귤 무조건 제주도 것이면 믿습니다. 당근, 시커먼 흙이 묻어 들어와도 깨끗한 당근 사지 않고 제주도 것 삽니다. 무, 그리고 또 흑돼지, 모든 구매력이 가장 강한 서울과 경기도 사람들이 제주도 흑돼지면 저도 열심히 먹는데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제주도의 산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신뢰와 애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하여 제주도민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대한민국 신산업으로 등장한 물, 생수 시장을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물을 사 먹습니다. 수돗물을 안 믿어서. 그런데 뒤늦게 출발한 게 삼다수입니다. 그 삼다수가 나오자마자 생수 시장의 48%를 점유해버렸습니다. 이 절대적 신뢰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 풍광의 보물과 함께 산물조차도 전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믿어주는 신뢰를 보내고 있는 이 제주도에 과연 제주는 그 신뢰만큼 보답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주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하고 관광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관광, 볼거리입니다. 먹을거리입니다. 즐길거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히 조화가 되지 않으면 관광객은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것이 자연입니다. 인간의 모든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문학자들이 이미 다 말해 놓은 것입니다. 그 완벽한 자연의 혜택을 받으신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해왔는가? 그 볼거리를 점점 신장시켰는가? 아니면 파괴했는가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 볼거리 자연이 많습니다. 유네스코가 입증했습니다. 그걸 보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거리를 잘 제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싱싱한 생선, 여러 가지 생선들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10년 전에 제주도는, 바다는 썩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시작했습니다. 백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바로 제주도민들이 만든 죄업입니다. 썩은 오폐수 들어가고 어부가 고기를 낚고 그 어망을 버려버리고 심지어 폐타이어까지 버리고, 그래서 제가 도지사한테 말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제주도민이 함께 죽는 것이다. 바다에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데 그 물을 도로 마셔야 되는 인간은 함께 죽는 거 아니겠는가?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바닷물을 사람이 먹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 말고 둘 모르는 거잖아요. 바닷물이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내려서 우리는 그 물을 먹으니까 바닷물이 정화된 걸 먹는 거잖아요. 바닷물이 썩었는데 그 썩은 물을 썩혀서 다시 먹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고기가 못 삽니다. 해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가 썩어서 더 이상 건질 전복이 없다.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것은 그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다만이 썩는 것이 아니고 육지에서 나무 마구잡이로 비워버립니다. 길이 날 때 길이 위에 곧바라야 합니까? 길은 반대로 빙빙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길이 곧바라야 한다는 것은 속도전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조선시대에 궁궐을 지키기 위하여, 절을 지키기 위하여 아람들이 나무를 칠 때 그 나무 앞에서 반드시 고사를 지냈습니다.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당신을 딴 데 모셔서 5만 대의 당신의 몸을 가지고 무엇을 짓고자 하니 저희들을 필히 살피시고 용서하십시오. 절을 하고 그리고 나무를 피웠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궁궐이고 절들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그런 짓 한 번도 안 하고 도로를 위하여 1,500그루 나무를 채워 피워버립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연을 파괴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죠.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죠. 모든 생명은 공평합니다. 바다에 사는 고기 하나, 나무 한 그루 다 우리 생명과 똑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길은 곧을 수도 있고 휘어져 돌 수도 있고 360도로 빙빙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것이 길이다. 이 몇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주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주도 1,500만의 관광객이 오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1등, 그 다음에 강원도가 제주도를 따라오는 관광객을 습수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객이 무조건 많이 오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왜 묻을 좋아합니까? 뭐 때문에 묻을 좋아합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1950년대, 60년대의 사고방식입니다.
제주도가 배로 10시간 이상 걸리던, 풍랑이 치면 배가 한 달, 두 달 못 뜨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일일 생활권으로 지금 열려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60년대에는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최하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잘 살기 위한 욕망을 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무소로 갔어야죠. 제주도민들이 서울을 향하여, 무소를 향하여 무덥이 진출했습니다. 출세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것은 1,500만 오는 관광객 중에 1,000만 명이 국내인입니다. 그들은 도시의 삶에 지쳐서 위안받고 삶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제주도 자연의 품으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망가뜨려버리면 그들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들이 무조건 많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주도 제2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것도 전부 관광객을 3천만 명이 오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하는 짓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자족, 스스로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삶의 여유를 갖는 것,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 가치를 쌓아갈 때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제주도는 1차 여러분들의 땅입니다. 2차 대한민국의 국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50년 동안 소설을 써온 자로서, 소설을 쓰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통시적으로 통찰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서 삶을 살아온 게 작가의 삶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을, 이 아름다운 땅을 선조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동안 빌려 쓰고 다시 후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할 땅입니다. 이 땅을 우리 욕심에 의하여 선조에게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망가뜨려서 후대에게 준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욕심부려서 돈을 100원 줄 걸 10,000원 줬다 한들 후대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페루, 우리보다 생활수준이 훨씬 낮은 페루, 필리핀, 방콕, 태국, 타지마할, 인도 전부 다 관광객 그만 와라 제안하고 1년에 몇 명만 와라 제안하고 미리 공개해서 세상에 알립니다. 제주도도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사양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학을 아십니까? 제주도 특별자치지구입니다. 제주도의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제주도의 반이 못 되는 48%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을 가지고 인구가 500만이 삽니다. 그런데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왜 그랬는가? 모든 법을 철저히 규율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제주도민의 연성명에 의하여 제주 특별법을 만들어서 자연 보호에 앞장서 나가는 것, 그것이 제주도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온 것이 우리 경제 발전이 국민 전체에게 준 트라우마입니다. 그건 정신병입니다. 많은 돈이 우리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내 스스로의 만족한 삶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항상 생각하시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삶에 활력을 주는 곳으로 영속되기를 바라고, 제가 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제주도 개발은 제주 올레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가였던 그 길이 묻혀버렸습니다. 근대 개발에 의해서 그 길을 다시 찾아서 많은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서 제주도의 부활을 일으킨 게 제주 올레의 개발입니다. 그대와 내가 함께 걸었던 그 찬란한 순간 마음을 흔드는 따뜻한 그 멜로디, 나의 맘속에 지친 하루도 흐르는 노래, 놀아두고 오늘은 그대와 끝없는 얘기. 2년에 한 번 와서 보니까 저를 환영한 것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38층의 쌍둥이 건물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왜 아파트가 10층 이상 올라가야 합니까? 낮을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그 개발의 대상에서 스위스를 가봐야 됩니다. 스위스 산악지대입니다. 우리가 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친화적 개발을 했습니다. 배워봐야 합니다. 싱가포르를 배우고, 스위스에서 배우고, 뉴질랜드에서 배워야 합니다. 어저께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바로 이 KBS 뉴스에서 제주도 식당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한 기계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난리 났다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연 환경을 살리는 예산을 제주도 예산의 10분의 1을 쓰라고 압력을 가하고 특법을 만들고 연설명을 하십시오. 제가 선동죄로 감옥에 가려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저의 마음이 합의되어서 제가 제주도에 1년에 3번이 아니고 5번쯤 찾아와 오고 말년의 글을 제주도에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저를 계속 불러서 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도가 좋아지면 오지 말라도 오겠습니다.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선생님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 패널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스태프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와, 하루가 대단합니다. 선생님께서 왜 그동안 제주에 좀 뜸하게 오셨는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고요. 예. 예. 강연 내내 선생님이 품고 계신 제주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주다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진리처럼 소중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삶에서 얻은 제주담이란 무엇인지 화면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촌이 생각하는 가장 제주도다운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돌이라고 생각하지. 이 울다리만큼이라도 돌로 한 게 제주도 그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 돌이 난 살아있는 걸로 봐야 돼. 큰 빌레는. 옛 어른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사람이 돌 크는 걸 모르고 덕이 사람 크는 걸 모른다고. 돌을 깨거나 어떻게 땅을 팡부면은 짜진 게 이게 자연적으로 크면서 이렇게 짜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끔 만들죠. 바다에 가면은 이제 옛날엔 기도 두둑도 나고 배가 타는 이제는 깨끗이 너무 해역이 불어 멋지 그냥 시래기들만 있지. 그때 막 그물도 막 잘라진 거 음식에 휘었던 것들만 깨끗이 해지면은 해녀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주게. 이것도 전부심부터 주게 해녀들도 그런데 바다 이경 깨끗하게 해줄 사람이 나올 건가.
제주도도 많이 변해요. 그냥 손주들 보라. 야 제주도랑 그래 버리지 말라. 이제 서울 간 사람 중에 버리지 말라. 제주도랑 버리지 말라. 나 그 제주에 와서 제주도를 지키고 살아야 돼. 살아야 해요. 나쁜 땅을 살아야 성공하는 거. 조정래 선생님, 그저 영 살먹 날만이만 살아줬어. 영 그저 나 백 났다 이제 100살이 나니 날만이만 사랑 곱게 사랑 건강해 줬어.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석공해녀 그리고 백세 어르신의 말씀과 특별히 선생님께 건네는 인사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세 분 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말씀하셨고, 특히 그 백세 할머니께서 저에게 100살까지 살라고 축원하셨으니까 그 축원이 제주 할망의 축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100살까지 틀림없이 살 겁니다. 고맙습니다. 한 시대도 바뀌었으니까 한 20살 더 하시죠. 계속해서 좋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앞서 화면 속에서도 보셨을 겁니다만 어르신들 직접 만나고 온 분이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분이 할망 인터뷰로 참 유명한 분이거든요. 스타십니다. 인문학과 지역학을 전공하고요. 현재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오늘 특별히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게 그렇게 있다고 해서 저희가 초대를 해봤습니다. 잠시 자리로 좀 초대해 보겠습니다. 정신지 씨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영광입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뵙고 싶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그 마을에 사시는 삼촌들만 만나 뵙고 다니다가 그 소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시잖아요. 그 수많은 주인공으로 직접 소설을 쓰신 우리 작가님을 정말 뵙고 싶었는데 너무 영광인데 엄청 떨리거든요, 제가 지금. 근데 이제 마을에 사시는 삼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소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 실컷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강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주에는 뭐 해녀, 바담을 비롯해서 우리 세계 사람들이 보물로 삼은 문화유산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삼촌들은 그것들을 써오셨고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우리는 그거를 중요하게 물려받아서 물려줘야 되는데 이 중간에 낀 세대로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근데 또 저희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이 윗세대와 우리가 어떤 노력의 조화를 이루어야 이게 박제되지 않고 살아있는 보물로 전해질 수 있을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애정의 측면에 있어서는 윗세대가 아랫세대보다 훨씬 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삶을 영위해온 세월이 있고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윗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애정을 능가할 만큼 제주도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재충전해서 갖춰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딴 방법이 없겠지요. 아까 같은 건강하시고 현명한 삼촌들이 많이 계시는 게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든든한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문제라는 틀에 가둬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계실 우리 삼촌들의 입장을 대신해서 여쭤볼 수 있다면 그분들이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시간에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자존감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제가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 세대의 소외, 이것은 뒤따라가는 세대가 만든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안 지키고 그거 안 되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 땅에 바친 노고에 대하여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삶의 지혜로 생각해서 경청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이 꼰대 합니다. 말이 됩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은 인생을 소모하듯이 낭비하듯이 자기들을 위해서 바친 그 기성세대 노인분들을 받드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소설가 중에 누구보다도 현장을 발로 뛰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오시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내셨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만남의 자세가 있으시다면 제가 꼭 배워가고 싶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냥 존경감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겪어온 삶에 대하여 진정으로 하는 말들의 갈피 속에 숨어있는 진실과 아픔을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니까 선생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마 제주도에 먼저 오셨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쭉 만나오신 제주도 사람, 어르신도 좋은데 누구든 기억에 나는 잊히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으면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제주도에 100번 넘게 왔는데 제 동서가, 손아래 동서가 함덕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사도노래를 가서 배웠는데 그 안사동께서 진정으로 제주도의 삶을 사신, 그냥 이 척박한 땅 갈고 자식들 키우고 그러신 분인데 90이 넘으셔서 97에 돌아가셨는데 90쯤 되셨을 때 한라산 상봉을 바라보면서 내가 평생 한 번도 못 올라갔는데 못 올라간 채로 아마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통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두 가지죠. 한라산이 끝없이 높은 영상이기도 하고 그분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척박했다는 것도 되고 끝내 못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좀 풀리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결국 우리가 잘하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게 끝나서 아쉬운데 제 말씀 아니고요. 아까 우리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렇게 봐주신 백세 삼촌께서 선생님 만난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의 말이고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깜짝 선생님들 전 지금도 작시 소름이 돋는데 선생님께서도 그 말에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죠? 어떻게 그 백세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무서웠을지도 모를 시대의 이야기, 말을 소중하고 훌륭한 글로 풀어주시고 저희와 나눠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정진지 씨 최고의 날이 된 것 같아요. 한마디 더 할게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백세 삼촌이 제가 그걸 말을 전해온 사람이라 예, 너무 예, 할 예. 말이 많은데 그 삼촌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촌 딱 그 100세까지만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오래오래 계셔주셔야 여기 불안불안한 시대를 사는 저희가 조금 덜 불안할 맞습니다. 것 같은 한에 네, 고맙습니다. 언제까지나 건강만 하십사에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끝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방송에서 좋은 활약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진지 씨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온라인 시민 패널분들 강연도 듣고요. 질문도 들어봤는데 직접 하고 싶은 질문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께 나는 이것이 궁금하다. 손 들으시면 제가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궁금하세요? 예, 우리 검은 옷 입은 여학생이죠?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서늘에 살고 있는 벽시학교에 다니고 있는 17살 양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벽시학교 학생인데요. 선생님에게 어떤 게 궁금한가요? 네, 저는 이제 제주의 문화가 되게 독창적이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제주에서 이제 육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다면 원래 제주에 거주하고 계시던 분들과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는 외부인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점이 제일 궁금합니다. 토박이와 외지인들과의 조화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주도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고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외지인들이 많이 왔는데, 이건 대한민국에서 전부 서울로만 모여드는 이 현상 속에서 유일한 것입니다. 제주도민들은 그들이 온 분들에 대하여 그들의 제주 사랑이 나보다 더 크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신 분들은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의 고유한 문화와 풍습이 있다. 제주도민이 되기 위하여 함께 나는 살겠다 해서 빨리 제주도의 풍습과 문화를 익히십시오.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하게 되면 모르는 사이에 하나가 된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거의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 예. 여성분.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2015년부터 제주에 살고 있는 연극하는 한은주라고 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예, 저는 선생님이 평생에 걸쳐서 정말 많은 글을 쓰셨는데, 작가로서 그 힘든 창작의 고통을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제주에 대한 사랑을 여러 차례 고백하시면서 옳은 말씀 또 쓴 충고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때로는 부당한 비난이나 선생님에게도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견디고 또 이제까지 버텨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어느 평론가가 직기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쓰고 싶은,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고통도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겪어야 하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도에 이미 20년 전부터 내 말년을 제주도 어느 곳에 제주도의 그 흔한 까만 도로를 가지고 집을 짓고 멀리 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말년에 글을 쓰다가 이 땅에 뼈를 묻으리라고 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제주도가 망가지는 꼴을 보면서 그 꿈을 접어없습니다. 제가 제주도 사람과 함께 인터뷰했습니다. 도의원께서 선생님, 제주도의 현실을 모르면 그런 말 막 하지 마세요 하고 면박을 줬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태백산맥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빨갱이로 몰려서 1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단시대의 작가가 당연히 견뎌야 할 고통이었으니까. 이명박 정권 때 브레니스트 1호에 올라가서 아무 일도 안 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언론에서, 방송에서 전화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딴 작가는 고소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안 하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준다면 그건 국가 국민의 세금이지 개인의 돈이 아니지 않는가? 시사해서 난 싫고, 국민에 대한 배반이기 때문에 싫고, 브레니스트에 올라가서 입은 손해는 내 삶의 훈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올곧은 소리를 했을 때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욕은 제가 달게 받습니다.
항상 옳은 일을, 옳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의 순환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주가 예전 같은 모습을 다시 회복을 한다면 그때는 예전의 결심처럼 다시 내려와서 사실 용의가 당연하죠. 아이고, 예, 그런 날이 꼭 올 수 있을 거라 저희도 믿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까지 받아봤고요. 세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하시겠어요? 예, 저 끝에 계신 검은 옷 입은 여성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사시는 누구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 화북에 사는 김에리샤라고 합니다. 일단 선생님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강의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선생님의 그 제주에 대한 애정이 아주 많이 느껴지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지금 제주 제2공항이 제주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회자되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까 강의에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2년 전에 독일의 도시계획 전문가가 한국에 와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한국 도로망 분포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이 내린 진단은 영토의 넓이에 비하여 도로가 너무 많다.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두 번째, 제주 신공항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제주는 이미 관광객 포화 상태에 와 있다. 그러므로 신공항은 필요 없고 지금 있는 공항을 확장 개수했었으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신공항 문제에 대하여 제주 도민들의 의견은 56%부터 계속 늘어나서 지금 65%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박수갈채를 보내는 바입니다. 절대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 힘을 합하십시오. 네, 명쾌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다들 박수를 치고 계시고요. 자,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모자 쓰신 여성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의 난개발 현장에서 시민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는 김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질문 하실지 대충 감은 오는데요. 예,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환경 파괴 현장에서 배우며 이 시대의 평화는 보존과 공존이구나 깨우치고 있습니다. 벌목되는 나무와 그로 인해 멸종되어가는 생물들의 처지와 시민의 권리가 무시됨이 다르지 않구나 느꼈습니다. 근본적으로 난개발과 불평등과 같이 폭력적 구조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어떻게 저항해야 좀 더 평화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여쭙고 싶고요. 더불어 이 폭력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 국가 전 지구적 우울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것은 제주의 숙명이고 운명입니다. 제주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막지 못하고 제주도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제주도민들은 국민 전체로부터 지탄을 받고 도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제일 부르짖는 게 민주주의면서 권력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민주체제입니다. 아십니까? 민주체제는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정치체제입니다. 모든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이 영구히 가기를 바라고 그 영구 권력 속에서 무한의 권력을 행사하기를 요구한 자들입니다. 사업가들이 온 세상의 돈을 다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10번, 20번, 100번, 1000번 해야 합니다. 국민으로서의 감시, 감독의 일을. 저도 그런 세월을 참여연대와 함께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네, 용기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예, 저 남성분, 예, 파란 옷 입으신 연배 좀 있으신 분이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연동에 사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네. 최근 제주가 대형 개발 사업으로 인해 도민이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제주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객을 제한하는 곳들은 거의가 다 자연 환경 보호와 고적 보호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인류문화재에 다 등재된 곳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제주도만 못하는가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걸 보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질문 받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세영 기자인데요. 네. 아까 집에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 중에 옳은 말을 하는 사람에겐 그 정도 순환은 따르게 된다. 그것이 인간의 길이다. 저도 이거 마음에 새기고 100살까지 기자를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 제2공항이나 비자리노나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한 사안에 대해서 정작 움직여야 할 제주 도정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르신 입장에서 원지사님께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하이라이트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여러분들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주인이 명령하는데 안 듣는 자 그 누구에게 있는가? 74만 명이 서명해버려라. 한 명도 빼지 말고 그들에게 명령하는데 안 들을 수 없습니다. 도민들이 더듬하게 하니까 그들이 도민을 무시합니다. 정치가들은 국민을 위하여 정치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극소수만 국민을 위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결하십시오. 단결하여 외치십시오. 정치가들이 가장 무시하는 것이 흩어져서 항의하지 않고 시위하지 않는 국민입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뭉쳐서 외치는 국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강력한 질문과 강력한 답변이었습니다. 자,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질문 못하신 분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언젠가 또 기회가 있을 거라 믿어봅니다. 다음에는 정말 깨끗한 공기에서 직접 모시고 좋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선생님 어려운 시기에 먼 길 마다않고 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강연해 주신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주 도민들께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시니까 제주도의 문제는 앞으로 행복하게 좋은 쪽으로 잘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제주를 제주답게 하기 위한 공영방송 KBS의 역할, 자세히 말하면 KBS 제주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도민을 위한, 시민의 이익을 위한 쪽으로만 하면, 그리고 진실만을 말하면 존경받는 언론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아까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건강 잘 유지하셔서 좋은 작품 끝까지 좀 계속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주가 가지고 있는 힘, 제주의 가치는 제주 다음을 지키고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 제주방송 종국 개국 70년을 기념해서 마련한 특별 강연 2020 제주. 내일은 국제정치학의 권위자인 문정인 교수를 모시고 평화의 가치에 대한 주제로 마련하겠습니다. 내일 시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물들어서 곰발이 저울이 가지면서 미나이는 않다. 전 알레포 코비드19가 가져오는 생물학적 위협, 한반도의 전통적 안보 위기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느 다른 지역도 갖지 않은 평화의 원초적 정형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